안녕하세요. 이루다 스피치 배윤희 원장쌤입니다. 오늘은 프레젠테이션 스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스킬은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스킬이 아니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스킬입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잘한다는 거는 그만큼 내재화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말이고, 이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건 아직은 내재화는 되지 않았지만 이 발표를 앞두고 좀 더 프로처럼 발표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관련 책들도 보실 거고 이런 유튜브 영상도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실 텐데, 사실 스킬들을 요소 아주 세분화해서 알려드린다면 정말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건 쉽지 않죠. 그리고 그만큼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고 싶은데 좀 요령껏 잘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이 좀 속성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3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발표를 잘하고 싶은 유형도 좀 다양할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는 발표에 너무 두려움이 있으셔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도 힘들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명 발표의 정말 초보 유형분들을 위해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스킬, 바로 이겁니다. 이런 분들은 발표 스크립트를 적고 쓰고 이럴 시간도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발표 자료를 보고 읽으세요. 단 2가지 주의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신감 있게 읽으세요. 이왕 내가 자료에 대한 숙지도 덜 됐고 멋있게 문장을 만들 그런 자신감이 없는 상태라면 그럴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청중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목소리도 크고 좀 자신감 있게 어떤 확신 있는 태도에서 우리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계속 자료를 보지 마시고요. 문장의 반은 청중 쪽을 향해서 시선을 옮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발표 자료를 보고 읽으세요 라는 문구가 있다면, 발표 자료를 보고까지는 그 PPT 화면을 보시고 읽으세요 정도는 내가 머릿속에 암기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발표 자료를 보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읽기와 말하기를 같이 하는 듯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이것도 썩 나쁜 발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너무 떨고 준비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런 발표가 처음이다 하는 분들은 PPT나 발표 자료를 너무 안 보려고 하지 마시고, 보고 읽되 청중과 간간이만 문장의 말미 정도만 아이 컨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아이 컨택을 하실 필요 없으세요. 내가 화면만 보고 읽지 않아요 라는 것만 알려주실 수 있는 정도로만 그냥 청중 중에 한 곳, 또는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딘가에 한 곳을 보고 아이 컨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발표도 조금은 해봤고 우리 발표의 형식도 조금 익숙해졌을 단계입니다. 그럴 때는 좀 더 발표를 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조금씩 샘솟는데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전달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전달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에게도 2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요한 부분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말이 좀 더 세련되고 뭔가 프로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말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 스킬은 말을 할 때 맛을 내는 거거든요. 이 말을 그냥 또박또박 읽는 것이 아니라 말의 완급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는 좀 더 목소리를 크게 하거나 좀 더 느낌을 실어서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단, 중요한 단어 앞에는 잠깐 멈춤을 해서 그 강조가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시면 좋죠. 문장에서의 이런 리듬감을 주면 청중들은 우와, 말을 잘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발표에 조금 익숙해진 단계라면 내 말에 어떤 부분을 좀 더 임팩트 있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시고 그 부분에 강조를 해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3단계인데요. 3단계는 이제 좀 발표를 좀 한다 이런 분들이에요. 고수형 분들인데 이 고수형 분들이라면 이제 멘트에 좀 더 욕심을 내야 합니다. 어떤 멘트가 청중에게 더 와닿을까? 어떤 멘트가 설득력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입찰 PT 사업 수주를 할 때 발표자 분들이라면 보통 사업 수행 계획이나 뭐 핵심 전략 또는 추가 제안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그 해당 문구를 멘트로 하면 되게 단순하게 보일 수 있죠. 첫째,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멘트는 PPT 화면에도 다 써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멘트입니다. 그런데 고민을 좀 더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본 사업지는 주변에 어떠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컨소시엄은 다음과 같은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무엇을 하겠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왜 하는지 타당성이나 필요성 또는 의미 부여를 해주면 훨씬 말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또는 제안 PT가 아니더라도 프레젠테이션의 상황에서 이 멘트 신경을 조금만 쓰면 훨씬 잘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바로 연결 멘트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연결 멘트라는 건 슬라이드와 슬라이드 간의 연결성을 보여줄 수 있는 멘트인데요. 첫 번째 페이지가 소비 트렌드의 현황을 말한 거라면 두 번째 페이지가 그런 원인을 설명하는 페이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먼저 현황입니다. 현재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열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잘하는 사람은 연결 멘트를 활용한다는 거죠. 현재 소비 트렌드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이런 식으로 연결 멘트를 활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크게 변화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두를 깔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의 설명으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스킬, 초보, 중간, 고수 이렇게 3단계 유형으로 나눠서 알려드렸습니다. 어떠세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